최근 전국 곳곳에서 땅 꺼짐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평소 걷던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시민들 많아졌죠. 그래서 도로 균열을 땅 꺼짐으로 착각하는 등 오인 신고도 늘고 있다는데요. 땅 꺼짐 전조 증상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오늘 이슈톡톡에선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네. 어제는 대전에서 땅 꺼짐이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땅 꺼짐은 왜 발생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땅 꺼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래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싱크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땅 꺼짐의 가장 큰 원인은 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하에 지하수가 있고 또 상하수도 배관에 물이 있겠죠. 그쵸. 그런데 이 물이 주변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의 물길이 변경이 돼서 기존에 있던 물길에 빈 공간이 생겨서 자동차나 위에 도로가 흔들릴 때 이제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시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상하수도 배관을 주변 공사하면서 좀 건드려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건드려버렸을 경우에 물이 많이 나오니까 뭐 교체하거나 보수를 하는데 네. 슬쩍 건드린다는 얘기죠.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공사가 끝난 이후에 물이 조금씩 흘러내려서 양이 많아지니까 공사 끝난 몇 개월 뒤에 이런 싱크홀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도 발생하고요. 또 공사 중에 우리가 그 대매우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땅을 네. 팠으면 다시 메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메우는데 땅을 잘 메우지 않기 때문에 이 흙이 메우는 과정에서 상하수도 배관을 눌려버리니까 상하수도 배관이 약간 움직여가지고 물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그 싱크홀, 땅 꺼짐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보도가 많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땅 꺼짐 사고가 원래 이렇게 빈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오늘 나온 그 뉴스 기사를 봤거든요. 네. 보니까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2085건이 발생했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네. 2085건은 이제 크고 작은 땅 꺼짐을 전부 포함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29건이고 뭐 강원도가 270건, 서울이 260건 이런 순으로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 환경으로 보면은 지하 개발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도심지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지하 1, 2층인데 여기에서 이제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뭐 10m, 20m. 네.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이제 대심도 지하 개발입니다. 몇십 메타 이렇게 이상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네.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상하수도 배관의 노후화 문제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노후화가 50년 이상 된 게 약 30%입니다. 굉장히 많고요. 30년 이상인 55%. 이 상하수도 배관 중에서도 상수도관이 있고 하수도관이 있는데 네. 하수도관 손상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수도관은 좀 깨끗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관이 녹슬어서 부식이 빨라지기 때문에 하수도 배관 손상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땅 꺼짐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전조 증상이 있어요? 당연히 전종 이상이 있죠. 모든 그 물질들이 파괴되기 전에 전종 증상이 발생하는데 네. 전조 증상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단계가 진행되거든요. 네. 보통 이제 전조 증상이라는 것은 미세 균열이 발생하거든요. 네. 또 도로 같은 데 보면은 홀로 만들어지지 않고 땅이 약간 치마가 되잖아요. 좀 내려앉았다는 얘기죠. 네. 일부는 내려앉고 일부는 내리지 않고 이걸 이제 부등치마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또 하나는 물이 뭐 솟아오른다는 얘기죠. 아니면 네. 무슨 소리가 난다. 이런 이제 증상들이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붕괴가 나면은 그 싱크홀이 발생하면 그 전 단계가 파손이고 파손 전의 전 단계가 균열이고 그 전 단계가 이제 미세 균열, 뭐 도로 경사가 발생되는 거 네. 이런 거 이제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우리가 지금 중심 있게 보는 것은 신안산선 붕괴가 있었잖아요. 네. 이 붕괴가 기둥이 파손됐는데 이걸 균열로 판단하고 대응한 가장 이게 지금 저는 잘못된 대응이라고 보거든요. 네.
균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큰 균열, 파손이라는 얘기는 지금 붕괴의 시작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미흡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작은 균열이 이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전조 증상인지 아닌지 이거 구별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술력이죠. 네. 그래서 균열이 이제 발생하면은 뭐 항상 그 다음에 싱크홀이 발생되느냐, 땅꺼짐이 발생하느냐. 네. 땅꺼짐이 발생하기 전에는 균열이 발생되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균열이 있다 하더라도 꼭 붕괴되는 건 꼭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죠. 비가 오기 전에는 항상 구름이 있죠. 근데 구름이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항상 비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조 증상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어떤 그 시공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요즘 이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만약에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에 땅 꺼짐이 발생한다면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 초행길 같은 경우는 뭐 안전 운전 서행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공사가 있는 곳이면은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오늘 또 비가 오잖아요. 네. 이런 날은 이제 운전할 때 더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주행 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싱크홀을 만났다라고 하면 네. 갑자기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싱크홀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 되면 싱크홀 안에서 정지가 되고요. 이 상태가 안 된다면 빨리 이제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 찰나의 순간에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뭐 차량 정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뒷차에 알려야 되겠죠. 주변 차량에. 그래서 네. 안전 삼각대를 설치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19에 신고하는 거. 이게 좀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땅 꺼짐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피해 보상을 지자체에서 해주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그 논란이 되거든요. 법률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상하수도 배관이 노후화가 됐으면 노후화돼서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상하수도 관리 주체가 있겠죠. 네. 또 도로 자체가 너무 부실했는데 이걸 보수 안 했다라고 하면 그 관리 주체가 이제 보상을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어떤 땅꺼짐이 그 도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옆 공사하는데 이런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시공사나 시행사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한 2년 동안. 그런데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있어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이 되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는데 중대시민재해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공중이용시설 이용하다가 이제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네. 무슨 뭐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무슨 공중이용시설 지하 차도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다가 문제가 되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 도로 자체 있죠. 도로 터널은 포함되는데 도로 자체는 공중이용시설에 포함이 안 되도록 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도로 자체가 싱크홀이 발생돼서 문제가 됐을 때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걸로 지금 법률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싱크홀이 발생해서 어떤 시민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도록 법률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또 대형 땅 꺼짐이 발생한 경우 보수 보강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 과정을 거치는지 또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해당 지역은 땅 꺼짐을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땅꺼짐이 발생하면은 이제 보강 작업을 하면은 이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강하냐 이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원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땅이 흘러 내려갔다는 얘기는 땅을 단단하게 대물기를 다시 해야 되고요. 네. 또 노후 배수관이 파손이 됐다, 누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노후 배관을 다시 설치를 하고요. 네. 또 어떤 밑에 옆에 공사에 어떤 가림 어떤 터널 이런 것들이 기둥이나 벽이 부실했다라고 한다면 이 기둥을 보강한다면 이거 안전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보강들이 부실하게 진행이 된다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네.
요즘 지자체가 이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싱크홀 위험 지도를 공개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네. 나서서 이런 지도를 제작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전문가들은 어떤 지역을 땅 꺼짐 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싱크홀 위험 지도를 이제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싱크홀이 어느 지역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지역이 정확성이 어느 정도 되냐가 문제거든요. 네. 지금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또 없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이런 걸 보면은 자체적으로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끝이 위험 지역을 어디냐라고 보면은 지금 주변에 이제 공사가 있었던 지역이죠. 네. 또 매립 지역입니다. 매립 지역은 그 전에는 강이나 이런 뭐 하천 이런 곳이었는데 땅을 메워서 뭐 도로나 뭐 건물을 지은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물이 들어가면 응집력이 약해져요. 네. 그래서 이제 땅건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위험 지역은 상하수도 배관이 노후화된 지역이 많거든요. 네. 특히 뭐 3, 40년, 50년 이상 된 게 지금 뭐 3, 40%, 50% 넘어가는데 이런 지역일수록 또 옆에 수분이 많다. 습기가 많다라고 한다면 이 습기에 의해서 노후 배관이 이제 부식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통합해서 땅꺼짐 위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뉴스를 보면 철도나 터널 같은 대형 공사장 인근에서 이제 땅 꺼짐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하 개발 공사를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지하 개발 공사 자체가 이제 땅 꺼짐 원인이 되는 건지 그러면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땅건이 발생하는 것은 옆에 분명히 이제 대형 지하 개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실한 지하 개발 공사가 문제지 지하 개발 공사가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지하 개발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땅꺼짐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하 공사를 하면 어디 위치를 불문하고 또 새로운 기술력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이런 그 정부나 지자체 어떤 시공사의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앞서서 노후 상하 수간도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 땅 꺼짐의 원인으로. 근데 이걸 한꺼번에 또 다 교체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땅 꺼짐을 그렇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지금 한꺼번에 이제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선 땅 꺼짐 발생 위험 지역. 즉 말하자면 고위험 지역별로 선별을 해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죠.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GPR, 집안 탐사 장비. 네. 우리 엑스레이를 찍듯이 땅에도 이런 레이더로 엑스레이 찍듯이 해서 내부를 알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거든요. 이런 장비들을 이제 활용해서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오늘 기사에서도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30년 이상 노후 배관이 뭐 56%. 네. 네, 매년 150km씩 노후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정비는 100km밖에 안 되고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50km씩은 정비를 못하고 지금 남겨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결국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결국 이런 원인이 뭐 때문에 보냐면 결국 돈이거든요. 비용이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2,198억이 투입됐는데 올해 1,951억, 또 내년에 또 한 2,000억 이런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투자하더라도 100% 노후 배관을 교체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떤 소모 비용이나 매몰 비용이 아닌 투자 비용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고 후에 복구 비용을 생각한다면 안전 소요 비용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투자할수록 이익이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지금 이런 공사가 위험도가 많이 나오고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젠 안전은 어떤 국가의 경쟁력이란 이런 좀 슬로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